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21차 시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처음 보는 개념이 3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먼저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라는 것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아래의 예시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행을 했을 때 나올 것이라고 기대되는 값이 얼마인가 라는 뜻이거든요. 나올 거라고 기대되는 값.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변수 값이 커요. 이렇게 0, 1, 2 이렇게 있는데 2라는 값이 만약에 크게 된다, 이렇게 큰 값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우리 기대값이라고 하는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값도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의 크기, x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들은 점점 커진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의 크기랑 관련이 있고요. 자, 그다음 나올 확률이 4분의 1인 것과 2분의 1인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좀 더 많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1쪽에 좀 더 가깝게, 1쪽에 좀 더 많이 x값이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즉 확률이 클수록 좀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값과 가까운 애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값, 확률 변수의 값과 값에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그쵸? 확률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둘을 고려한 값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요. 각각의 확률 변수의 값과 그 다음에 그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x1, p1, x2, p2, 그 다음에 마지막에 xn, pn까지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 값과 그 다음에 확률 값을 곱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주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값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확률도 고려하는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걸 실제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과 같은 의미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산한 값을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고 부를 거고요. 또는 기대값 이렇게 부를 겁니다. 둘이 같은 용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실제로 구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x값이 0, 1, 2 이렇게 주어져 있고 확률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기대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쵸? 변수값과 확률값을 이렇게 곱해주고 이 값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계산해 봤을 때 0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이라는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상황을 이 시행에서 우리가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x의 값은 보통 1이겠더라 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자, 선생님이 7개의 x값에 대한 그 확률 값을 한번 선생님이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하나, 선생님 잘못 그렸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만약에 확률 분포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요. 어느 쪽이 좀 더 그 x 값이 넓게 퍼져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면 확률 값이 이쪽 1부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쪽 첫 번째 확률 변수를 1, 그 다음 마지막 확률 변수를 7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왼쪽의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3일 때의 확률, 5일 때, 6일 때, 7일 때 전부 다 고르게 높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비해서 고르게 높기 때문에
그 x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수치들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 분포 같은 경우에는 1, 2, 3 되게 조그맣고 5, 6, 7 조그매요. 근데 4만 엄청 높아요. 그럼 우리가 4 쪽에 자료들이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퍼져 있는 정도가 왼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분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산이라고 하는 건 퍼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쪽이 분산이 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값들의 평균 값을 구해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를 보면 아마 4 쪽이 좀 평균에 가까울 텐데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나머지 자료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구해서 그것들을 평균 내게 됩니다. 즉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평균을 m이라는 값으로 표현을 해주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확률 변수값 x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제곱 요것들의 평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요. 이 x-m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요 식이 의미하는 것은 편차, 그러니까 그 확률 변수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이것의 크기만을 고려하기 위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분산을 계산하다 보면 값이 상당히 커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분산값의 루트를 씌운 이 값을 떨어져 있는 정도라고 해서 표준 편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얘가 편차의 제곱이라고 했었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이 제곱이 약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맨날 이렇게 x-m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하기도 하냐면요. x제곱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생각해서 그것의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x의 평균을 구해서 x제곱의 평균으로부터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내는 식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그 증명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그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x-m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었죠. 즉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얘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평균 구하는 것은 그것에 대응되는 확률과 그쵸? 확률 변수 값을 곱해서 쫙 다 더하는 방법으로 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표를 대충 그려봤을 때 x라고 하는 것이 x1, x2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이제 x-m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1-m의 제곱, 그 다음에 x2-m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x값에 대한 확률과 동일하게 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가 m일 때의 x가 x일 때의 확률 요걸 구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p1, p2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 x-m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한다면 이 확률 변수값과 확률을 곱해서 더한 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전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전개해서 2차식끼리 정리하고 1차식끼리 정리하고 상수항끼리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얘 보시게 되면요. 변수의 제곱이 붙은 것들과 확률을 곱해서 더해 놨어요. 즉 얘도 평균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제곱이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균의 정의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거죠. 이거는 그냥 x 자체의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m제곱 뒤에 붙어 있는 애를 보게 되면 확률들의 총합이거든요. 자, 확률들 다 더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 x제곱이라는 애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마이너스 2m2x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2x 자체가 평균이니까 얘도 m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m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m제곱 곱하기 1이니까 그냥 m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2x제곱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다시 평균기호로 돌려놓게 된다면 2x의 완전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이 공식 증명 과정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결론 자체는 매우 자주 활용되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둘 것. 왜냐면 요게 분산 구할 때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요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구하는 예시 들고 마무리 지어 볼게요. x라고 하는 분포 아까랑 똑같은 분포 들고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평균 구한다 라고 하면 아까 그 계산 과정이에요. 여기 위에 있었던 요 분포랑 지금 요 분포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산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vx를 구한다. 이때 편차의 제곱 막 이거 구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의 평균에서부터 x의 평균의 제곱을 뺄 거다. 자,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이라는 걸 구하려면 x제곱이라는 변수의 값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x제곱이라는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이것들을 싹 다 더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x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보게 되면 얘는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0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면서 2분의 3이라는 값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x제곱이라고 하는 건 2분의 3 그리고 이 x 평균이 지금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의 제곱 요걸 빼주게 되면 분산값은 2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그쵸? 분산의 루트 값이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트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유리화까지 해주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 구하는 과정 여러분들이 오늘 좀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풀어보면서 이 계산 과정을 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